이 사람은 공무원보다는 소설 작가로 등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식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제가 있다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KTV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범의 던지는 톡 던톡입니다. 오늘은 날도 더운데 개인적으로 열받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직 언론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 언론인 사찰,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재 저는 30년 가까이 언론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 기자입니다. 기자와 공무원의 관계가 흔히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렵다는 뜻인데, 제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갈 및 협박을 했다며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15개월, 1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시청 내에서 떠도는 소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소문이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떠돌았던 소문 중 하나가 삼성전자 30억 설입니다. 제가 평택 삼성의 주변에 있는 스마트 교차로 공사에 개입을 해서 30억 이상이 되는 공사를 지역업체한테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삼성을 압박해서요. 일단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를 국내 굴지 대기업인 삼성을 압박해 30억 이상의 공사를 지역업체한테 줬다라고 봐주는 것만 해도 능력이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에서 어떻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이렇게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평택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윗선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윗선은 뭐 부시장급 이상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소문의 근원지를 쫓아 가다 보면 평택시청 교통행정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통행정과에 윤은이라는 이름 석자도 나오고요. 평택 ITS 구축 사업에 담당하는 시설팀장인데, 약 130억 원의 국비 지원 사업인 평택 ITS 구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사를 썼던 부분이 있었고, 또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보도도 제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평택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30억 이상을 지역업체한테 공사 수주를 해줬다라는 건데, 뭐 이런 내용으로 진술을 했던 것 같고, 경찰은 냉큼 이거를 또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냉큼 수사를 하는 평택경찰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 제가 평택경찰서에서 벌써 1년 이상 내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삼성 구미 당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묻고 따블로 삼성전자 30억 설에 기자와 경찰 간 커넥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직원이랑 제가 삼성과 뭔가가 있어서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것 역시 출처는 평택시청 교통행정과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윤은 시설팀장이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출처는 뭐 어림잡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 공무원 맞습니까? 기자랑 경찰을 이런 식으로 엮어서 수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공직 생활을 순탄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은 공무원보다는 소설 작가로 등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분은 저랑 무슨 악연이 있는지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또 정장선 평택시장 개입설입니다. 여기에도 뭐 윤은 시설팀장이 나오고요. 최근 아마도 5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제가 정장선 시장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자가 기사 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평택시청에서 평택경찰서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 문제에 대해서 정 시장이 사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평택 ITS 구축사업과 관련한 보도를 했었을 때 담당 팀장이었던 윤은 팀장을 불러서 시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신껏 하라고. 뭐 소신껏 하라는 거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윤은 팀장에게 기자와 맞서라고 한 셈이잖아요. 공무원 보고 언론에 맞서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해당 공무원 보고 맞서라고 한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놈의 소신껏은 정장선 시장의 단골 멘트입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정 시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소신껏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 남부청장 경로설입니다.
지금 청장 말고 전임 청장인 홍기영 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평택경찰서로 취임한 장정진 서장이 제 사건을 남부청에다 올렸답니다. 마무리 짓겠다고. 그런데 홍기영 청장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계속 수사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유는 제가 1년 이상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너무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3번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홍기영 청장은 그것이 괘씸하다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평택경찰서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다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전화가 왔거나 아니면 소환 통보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국민신문고라는 것을 이용해서 답답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제가 있다면 이게 무슨 괘씸죄가 되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홍기현 전임 청장도 이분 또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6월 김희중 인천청장하고 이 홍기현 청장이 의원 면직 신청을 냈어요. 명예퇴직 신청이 아니라 경찰 서열 2에 해당하는 치안정감 2명이 유례 없이 의원 면직 신청을 낸 겁니다. 이유는 뭐 어떤 사건에 계류되어 있다 보니 명예퇴직 신청이 안 되는 거죠. 홍 청장의 경우 코인 사기에 가담했던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났다는 걸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공수처는 홍 청장이 4건의 사건 중 3건은 작년 말 해결됐고 1건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그 사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사건에 연루된 탓에 2분 청장님께서는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도 맞고요. 그랬던 분이 저에 대한 내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저도 어이는 없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인맥수사관의 끝까지 간다. 꼭 영화 제목 같은데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평택경찰서 수사이과 김웅수 경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웅수 경감은 저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팀장이고요. 김웅수 경감이 관련 공무원이나 업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솔직히 김웅수 경감하고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어요. 다만 안성시청 공무원하고 친분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이 김웅수 경감이 안성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넘어왔다는 정도 아는 거지 전혀 저하고의 어떤 그건 없어요. 근데도 저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가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히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때는 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어봤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는데 전 솔직히 안성 그 업체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저에 대한 아는 것도 없고요. 뭔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야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불렀으면 안성 담당 기자를 불렀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가다 보면 업체 관계자는 안성에서 영업하고 있는 S업체 거기에 있는 이사인 것 같아요. 제가 S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가 안성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성 담당 기자에게 이런 업체가 있으니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좀 도움을 좀 주고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는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성시청 공무원들을 무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됐고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당시 이 친구한테 내사가 있으니 그건 알고 있으라고 전달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안성 담당 기자가 안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박희범이 다 시킨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 불똥이 다 저한테 튄 거고요.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친구 경찰한테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저랑 통화한 내역이 있었을 텐데 경찰이 그걸 못 봤을까요? 그랬으면 저하고 어떤 연관관계 없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평택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저에 대한 내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쯤에서 제가는 평택경찰서가 지금 하고 있는 마녀사냥식 저인망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개월이 지나서 평택경찰서 조영기 수사관이란 분이 평택시청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범이 공갈 협박한 적이 있냐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기자신분인 저로서 경찰 조사만 수십 차례 구속 수감되었다는 소문? 저는 계속 이런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명예훼손으로 평택경찰서에 있는 이 수사관들을 법적 대응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왜? 전화로도 받은 적도 없고 사건 번호도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니까, 뭐 받은 적이 없으니 저는 사건 번호 알 수도 없잖아요.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선. 오히려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놓고 나서 조영기 수사관과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좀 따졌어요. 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냐고. 그리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진정사건이라고 하니 진정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 15개월, 16개월을 끌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부르고 안 부르고는 경찰 마음이래요.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저는 경찰이 부르지 않으면 이 소문에 그냥 묻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도 벌칙금 내로 경찰서 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되는데, 저는 지금 벌써 1년 이상 이렇게 내사를 받고 이런 소문에 시달린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출연 2회차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료 언론인들이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직히 저는 방송에서 한번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은 억울함보단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방송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제가 거론한 인물들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직자. 이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실명 거론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었고요. 일단 제 직업이 기자라는 신분이면 솔직히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수십 개월 동안 이런 소문에 휩싸이다 보니 기자로서의 공신력은 좀 바닥이에요. 지금 평택경찰서에서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서 수십 개월 소문만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제가 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죠. 저는 평택경찰서에 있는 저를 수사하시는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있다면 불러서 조사하세요. 정식 수사로 전환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리합시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질게요. 없으면 정리해 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소문 내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 보고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평택경찰서에서도 어떤 정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오늘 주제 언론인 사찰 여기까지입니다.